안녕하세요. 건가파 시인입니다. 오늘은 시인보다는 정치인 관료로 더 널리 알려진 삼선 국회의원과 초대 체육청소년부 장관 등을 지내신 박철원 시인의 6번째 시집 바람을 안는다를 만나보겠습니다. 박철원 시인은 1993년 옥중에서 엽서로 시쓰기를 시작해 1995년 순수문학 잡지를 통해 시인으로 공식 데뷔했습니다. 뜻깊은 등단 30주년을 기념하는 시인의 6번째 시집 바람을 안는다로 시인은 오늘 2024년 12월 한국문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제40회 윤동주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는데요.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1942년 경북 성주 출생인 박철원 시인은 정치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중학생 때부터 이미 문학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경북고등학교 시절인 1958년에는 청맥이라는 문학 동인지에 글을 실는 문학 활동을 했고, 서울법대 입학 후에는 전혜린 여사를 지도교수로 6명이 매주 독일 문학, 특히 그 중에서도 니체에 관한 동아리 활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법대에 들어가고 또 1967년 제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하게 되면서 정치인으로 활동하게 되었는데요. 노태우 정부 당시에는 육공의 황태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정치인으로 유명했지만 1993년 5월 김영삼 정권 출범 후 1년 4개월간의 감옥 생활을 하면서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감옥 생활 중 하루에 한 장씩 봉함 엽서에 시를 써서 가족에게 보냈고, 이 사실이 기자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계기가 되어 1994년 문예지 순수문학을 통해 조병화, 박재삼 등 원로 시인들의 추천으로 옥중 시인으로 문단에 공식 데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김영삼 대통령 때 감옥에 가게 된 덕분에 시인으로 인생의 새 출발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등단 이듬해인 1995년 옥중에서 쓴 시를 모아 시집을 발간했는데 이것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때 일본 동명의 한 문예사에서 감옥에서 토해내는 한이라는 제목으로 시집을 번역 출간했는데 이 시집 또한 완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시인은 2000년 정계를 은퇴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보스턴과 포토맥 강을 바라보며 많은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후 그 영감을 어머니의 사랑에 대입을 해 시와 수필 창작에 전념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변호사로서 어려운 분들을 위한 무료 법률 지원과 무료 변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인은 그동안 2004년 첫 시집 작은 등불 하나에 이어 2011년 따뜻한 동행을 위한 기도, 2014년 바람이 잠들면 말하리라, 2018년 산다는 것은 한 줄기 바람이다, 2023년 오늘이 좋아 그래도 등 5권을 펴냈고, 지난 2024년 7월 10일 6번째 시집으로 바람을 안는다를 출간했습니다. 박철원 시인은 그동안 우수한 작품을 다수 발표해 많은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서포문학상 대상, 순수문학 대상, 세계문학상 대상, 시세계 문학상 대상,
영락문학상 대상, 문학세계 문학상 대상, 김소월 문학상 본상, 한국문학사를 빛낸 문인 대상 등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40회 윤동주 문학상을 수상하게 된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시에 대해 산다는 것은 한 줄기 바람과 같다. 욕망에서 출발해서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하나 잃어가는 것이다. 사랑도 목숨도 언젠가는 이성을 끝내고 저성으로 간다. 나이가 들수록 남아있는 세월이 짧기에 인생이란 허무한 것이라고 느낀다라고 말하면서 문학이라는 것은 젊음의 예술이다. 문학이라는 혼불로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다. 나의 시와 수필 그 영감은 어머니에게서 받았고 어머니의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한마디로 어머니의 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고 수레했습니다. 6번째 시집 바람을 안는다는 모두 7부로 나뉘어져 80편의 시를 수록하고 있는데요. 시인의 말에서 시인은 고등학교 시절 청맥 동아리 활동, 대학 시절 독일어 문학회 등 문학 전공 교수가 되고 싶었지만 주변의 권유로 사법시험, 검사, 대통령 비서관, 장관, 국회의원 등 30여 년 공직 생활을 방황하다가 2000년 드디어 마음의 고향인 문학으로 돌아왔다고 수레하면서 등단 30주년을 기념하여 그동안 자작시 80편을 모아 6번째 시집 바람을 안는다를 세상에 내놓는다. 정리되지 않은 관념의 유의를 일삼거나 화려한 언어의 조약돌을 뿌려 독자들 머리를 무겁게 하거나 현혹시키지 않으려 했다. 대자연의 신비로운 삶, 죽음, 만남과 이별에 대한 성찰, 세상살이의 기쁨, 슬픔, 고단함, 아픔, 그리움, 설렘, 안타까움을 영혼의 울림으로 담아 쉽게 표현하려 애썼다고 말했습니다. 바람을 안는다. 박철은 가벼운 차림으로 봄 산에 오르면 초록초록 푸르름 속에 바람이 안는다. 너의 눈동자를 보면서 꽃처럼 너를 안는다. 바람이 볼을 부비면 춤을 추고 싶다. 이슬비에 젖어드는 교향곡 같은 봄바람. 꽃잎이 흩날려 꽃비가 되니 황홀경이다. 내가 너를 피어나게 해야 하는 사람이라 생각하니 마음에 바람이 분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바람을 안는 것인가? 사연으로 구성된 이 시는 시집 바람을 안는다의 표제시로 시집의 가장 앞자리에 배치된 작품입니다. 봄 산에 올라 온몸에 안겨오는 푸르른 봄바람의 축복을 봄바람이 나의 눈동자를 보면서 꽃처럼 나를 안는다고 느낍니다. 바람이 볼을 부비니 춤을 추고 싶고 꽃잎이 꽃비로 흩날리는 황홀경에 취합니다. 이러한 자연과의 황홀한 교감 속에서 시는 큰 깨달음에 이릅니다. 바람이 나를 피어나게 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피어나게 해야 하는 사람임을 깨닫는 것이죠. 그 깨달음은 마침내 마음에 바람이 불고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바람을 안는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에 이릅니다. 이 시는 동양 서정치 창작의 오랜 원리인 성경후정의 원리를 오롯하게 견지하고 있는 명편입니다. 먼저 대상, 경치를 묘사하고 이를 통해 시인의 생각과 느낌을 담아내는 시창작 원리가 성경후정의 기법인데요. 1년에서 3년까지가
바람이 나를 안는 자연과의 교감과 합의를 이뤄가는 경의 과정이라면, 마지막 사연은 시인의 생각과 느낌을 하나의 의미로 우려내는 정의 세계입니다. 무엇보다 바람이 나를 안고 자연을 안아 꽃을 피우는 황홀경을 이루는 것처럼 내가 너를 피어나게 해야 하는 사람이라 생각하는 이 깨달음의 경지는 쉽게 닿기 어려운 세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바람을 안는 것이라는 어쩌면 소박하게 다가오는 이 믿음과 확신은 그러나 큰 울림의 자장을 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시가 지닌 묘미와 경지, 박철은 시인의 남다른 시적 감각을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코드는 마지막 연의 종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행을 바람은 안는 것이다로 닫힌 종결을 하지 않고 바람은 안는 것인가 라고 말미를 두는 수사적으로 열린 종결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것이다가 아닌 것인가 라는 종결로 이 시는 바람의 속성처럼 시에 또 다른 날개를 달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이 좋아 그래도 박철은 고단한 살림살이, 숱한 근심 걱정, 사랑하는 이들이 떠나가고 영혼마저 갉아먹는 고통의 오늘이라도 소리빛 하늘 한 줄기 바람, 빛나는 햇살, 구름과 비, 눈 내리는 저녁, 별이 반짝이는 밤, 아름다운 산천, 새벽길을 걷고 열성껏 일하고 꽃을 심고 나무를 가꾸고 함께 따스한 차 한잔 할 수 있는 오늘이 좋아 그래도. 시집 일부의 두 번째 자리에 배치된 시 오늘이 좋아 그래도입니다. 시는 고단하고 영혼마저 갉아먹는 삶일지라도 걷고 일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오늘이 좋다고 말합니다. 추가적인 설명이 그리 필요 없는 쉽게 읽히는 시편이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 가볍지가 않습니다. 시인의 의도대로 고단하고 힘든 삶을 꿋꿋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공감을 주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시의 포인트는 제목 오늘이 좋아 그래도에서 그래도의 방점이 찍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도는 원래 접속부사로 쓰이는데 시인은 이 접속부사를 비록 제목이긴 하지만 종결의 자리에 놓았습니다. 우리 모두 고단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함께 따스한 차 한잔 할 수 있는 오늘이 좋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그래도를 도치 형식으로 종결의 자리에 배치한 것입니다. 시인이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는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바로 오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삶의 고귀함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가 무척 힘들지만 그래도 새벽길을 걷고 열성껏 일하고 꽃을 심고 나무를 가꾸고 함께 따스한 차 한잔 할 수 있는 오늘이 있음에 감사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말을 간절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잠들면 말하리라 박철은. 사랑하는 일이 가슴 아픈 일일지라도 멈출 수 없으리. 상처받지 않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가을바람 불면 그 바람 온몸으로 맞고
바람이 잠들면 일어나 가던 길 다시 가리라. 계절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언제 흔들려 내공을 쌓으랴. 작은 열매가 바람에 흔들거리면서 익어가듯이 내 사랑도 가을바람에 붙들려 후려치는 아픔을 견뎌야 익어가리라. 성숙하기 위해 사랑은 아픈 것인가? 가을이 가고 바람이 잠들면 가던 길 다시 가면서 말하리라. 이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랑은 없다고. 지금 여문 것은 한때 긴 고통의 강을 건너온 것이라고 바람이 잠들면 말하리라. 이 시편은 2014년 펴낸 시집의 표제시이기도 한데요. 이번 6번째 시집에 재수록한 작품입니다. 시인이 살아온 이력을 생각하면 이 작품에서 바람은 고난의 순간을 은유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람이 부는 엄혹한 순간에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바람이 잠들면 그때는 말을 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시편이죠. 하지만 이 시가 그런 경험적 배경에서 발원한 작품이라 하더라도 이 시가 지향하는 세계는 우리가 인생에서 부닥치는 숱한 고난의 바람들을 상징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시에서 사랑은 곧 삶의 대체어로 읽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일년은 상처받지 않은 삶이 어디 있느냐는 일반적인 인색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바람이 불면 온몸으로 맞고 바람이 멈추면 가던 길을 다시 가겠다는 의지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둘째 연에서는 계절 또는 시대의 변화에 흔들림으로 내공을 쌓고 익어가야 함을 노래합니다. 셋째 연은 성숙하기 위해 사랑은 아픈 것이라는 둘째의 인식을 확인하면서 고통을 주는 그 바람이 잠들면 가던 길을 다시 갈 것이라는 예지적 의지와 다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연에서는 지금 여문 것은 한때 긴 고통의 강을 건너온 것이라는 그동안 말하지 못한 메시지를 바람이 잠들면 말하겠다는 주제로 집약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지금 우리네 삶은 온몸으로 바람을 맞는 고통의 시간이지만 이는 내공을 쌓고 익어가는 과정임을, 또 아픈 고통을 겪지 않은 여문 삶은 없다는 삶의 진실을 사랑이라는 상징으로 은유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온몸으로 혹독한 바람을 맞으며 고통스러운 순간을 견디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안과 용기를 주는 따뜻한 시편이라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그것을 직설어인 삶이 아니라 사랑하는 일로 대체 은유에 노래함으로써 더욱 감동적인 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8월처럼 살고 싶다. 박철원.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영혼마저 태우는 듯한 열기. 8월에는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울창한 진초록이 한창인데 애처로운 매미 소리 속에 약동하는 푸른 생명체들을 보면서 환희에 젖어 떨리는 가슴으로 8월처럼 살고 싶다. 지난날의 추위와 어둠을 덮고 갈등에 일그러진 영혼들을 싱그러운 숲과 침묵의 바다로 세탁하고 싶다. 성숙의 가을을 예비하면서 향기로운 땀을 흘리며 일하고 노래하며 뜨겁게 살고 싶다. 녹음처럼 그 깊어감이 아름다운 8월에는 가끔씩 소나기가 찾아와 목마른 이들에게 감노수가 되게 하소서. 8월처럼 살고 싶다는 제목의 이 작품은 시집 3부에 실려 있는데요.
김황식 문학평론가는 이 시편에 대해 뜨거운 여름의 정점인 8월을 배경으로 삶의 열정과 순수함을 회복하고자 하는 시인의 염원을 담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도입부 첫째 연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8월에는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라는 구절입니다. 8월은 절정의 순간인데 이 8월에 어떻게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시인의 사유가 놀랍기만 합니다. 둘째 연은 8월의 열정에서 환희에 젖어 떨리는 가슴을 배우고자 하며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셋째 연은 그런 열정으로 지난 계절의 추위와 어둠을 깨끗이 세탁하고 싶은 염원을 표출합니다. 이어 넷째 연에서는 성숙의 가을을 생각하며 이를 위해 열심히 살아야 함을 다짐합니다. 땀을 흘리는 8월의 의미, 열정적인 삶의 중요성을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연에서는 가을의 성숙을 향해 깊어가는 8월의 의미, 8월의 아름다움을 의미하면서 소나기마저도 감로수 같은 축복임을 웅변합니다. 대자연의 섭리 속에서 8월이 인생의 성숙을 위해 땀을 흘리며 뜨겁게 살아야 하는 열정의 순간임과 동시에 과거의 상처를 깨끗이 씻고 새 출발하는 시작의 순간임을 성찰하고 열망하는 의지와 희망의 시편인 것입니다. 박철은 시인의 애독자인 박영주님의 말처럼 이 시는 인생의 성숙을 예비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느끼는 환희와 열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시편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철은 시인의 삶과 6번째 시집 바람이 앉는다에 수록된 시들의 시세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박철은 시인은 시를 영혼의 절규로 정의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초적인 고독감을 갖고 방황하는 존재이며 그런 감성의 바다에서 영혼의 울림을 정제된 언어로 표현한 것이 시라고 말합니다. 시는 현재 한반도 복지통일재단의 이사장, 사단법인 대구 경북발전포럼 이사장으로 봉사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인은 그 무엇보다 시 창작에 전념하고 있는 듯합니다. 문단 데뷔 30주년을 맞아 펴낸 6번째 시집 바람을 앉는다는 시인의 주요 시편들이 다수 수록되어 있어 일종의 선집 역할을 하면서 시인의 30년 문학활동의 정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집이라고 하겠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성찰하며 삶의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박철은 시인의 시가 이번 시집을 통해 더욱 널리 향기를 발산하고 독자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직까지 건강파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그리고 종 모양의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